1주년, 2주년, 3주년, 뭐 200일, 300일 뭐 X예요? 안녕하세요, 의사임당입니다. 어디가 좋은 치과인지 일반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가보고 블로그도 가보고 네이버 유튜브 검색도 다 해봐도 다 나름대로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치과 의사니까 목이랑 허리가 자주 아프거든요.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간다고 하면 사실 저는 어디가 좋은지 잘 몰라요. 기껏해야 온라인에서 뭐 검색하는 정도인데 남이 해주는 얘기일 뿐이지 제가 스스로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치과 의사니까 가지 말아야 할 치과 유형 5가지를 내부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뭐 어디가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뭐 저기가 좋다더라 이런 주변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본인에게 잘 맞으면서도 좋은 치과를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할인 이벤트를 하는 치과, 이런 병원 있어요. 이번 달만 특별한 이벤트를 한대. 근데 다음 달에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걸 또 하고 있어. 이런 치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시로 이벤트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 병원 할인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뭐 또 예를 들자면 강용욱 훈련사님이 훈련에 대해서 할인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아, 저는 물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환자를 빠르게 많이 모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개원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환자가 없으니까 이벤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원한 지 꽤 지났는데도 뭐 1주년, 2주년, 3주년, 뭐 200일, 300일 뭐 커플이에요? 뭐 그러다 뭐 빼빼로데이도 챙기겠어요? 뭐 수험생, 새해맞이, 추석맞이 등등등 뭐 만들려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한다? 이렇게 이벤트를 계속 한다는 건 그곳에서 그냥은 환자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약표가 다 찼는데도 무리하게 환자를 더 본다는 거고요. 물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든 좋은 진료를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환자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예약표는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정기검진을 통해서 보살피려면 예약 시간표가 사실 금방 차요. 예약표가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고요. 상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치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개 환자가 적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이벤트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벤트 치과인지 그걸 구분하려면 이벤트가 일정 기간만 하고 진짜 끝났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벤트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치료를 깎아내리는 치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A라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불편해서 B라는 치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B라는 치과에서 치료 전후 상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A 치과의 치료 결과를 깎아내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들이 그런 대답을 원하시거든요.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의 신뢰를 얻고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변은 사실 일구수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임상의 대가일수록 다른 사람이 한 진료에 대해 항상 평가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술적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치과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치료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치료에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의 치료에는 관대하게 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말 기본적인 원칙에서 어긋난 진료들이 보일 때가 정말 가끔 있어요. 가끔 있기는 해요. 현재 상태와 치료에 대한 얘기보다 기존 치료를 깎아내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확인하세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진단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치과. 처음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보기도 전에 진단이 나오고 치료 계획이 나온다? 절대 안 됩니다. 진단은 단순히 책으로 하는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 계획은 하나처럼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치료 계획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바탕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좀 예를 들자면 누가 집을 짓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치과의사인데 갑자기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 여기 기둥 세우고 그 사이에
시멘트 발라가지고 집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집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집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스케일링이라든지 교정용 와이어 교체라든지 스텝이 단독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치과 의사의 오더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해요. 의사가 처음에 입안을 직접 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 꼭 확인하세요.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치료부터 하는 치과. 환자가 누웠을 때 검진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치과 의사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신체는 환자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당연히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 환자가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해야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겠죠. 사실 들어보니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입안을 보자마자 정확한 설명 없이 급하게 치료부터 들어간다? 옛날에는 치료할 때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하고 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때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큰일 나죠. 환자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분명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뿐인 거죠. 그런데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무리하게 치료를 진행한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문 지식이라도 차근차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치료만큼이나 의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가 설명을 자세히 하고 치료에 대해서 환자를 충분히 이해시켰다는 것은 이미 그 의사는 좋은 의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치과 저기 치과 말이 다 다르다. 어디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세요. 그럴 때는 들으셨을 때 제일 쉽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설명이 가장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길다고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내용이 명확할수록 설명은 오히려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치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요청하세요.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좋은 의사라면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안 하는 치과. 정기검진이 뭐냐면요, 치료가 끝나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치료된 상태를 체크하면서 다른 곳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된 치료라도 잘 치료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거는 완전 별개예요. 치료 결과가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평소에 칫솔질을 잘 못한다면 당연히 잘된 치료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기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충치나 문제점들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문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만큼 치아를 좀 더 보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익한 정기검진을 안 하는 곳은 왜 안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예약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기검진 대신 새로운 환자를 이벤트를 통해서 받는다면 치과 경영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치료가 끝날 때 저 이제 언제 와요? 이제 언제 오면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치료도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제 가면 안 되는 치과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좋은 치과 스스로 혼자서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치과 가실 때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